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홀딩스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컨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엄청난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568밀리언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2%, 전년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은 31밀리언 감소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럽의 완연한 회복이 돋보였습니다. 114밀리언에서 138밀리언까지 성장했고 매장 문을 많이 닫았던 그런 유럽에서의 매출 회복이 돋보였고, 북미 같은 경우는 297밀리언에서 370밀리언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34에서 59밀리언, 거의 80% 성장하는 엄청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홀세일 매출은 281에서 358밀리언 성장했고요. DTC도 164에서 209밀리언까지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신발 같은 경우는 428밀리언에서 543밀리언까지 성장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의류 부분이 13밀리언에서 22밀리언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산 같은 경우는 1.9에서 2.0 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704밀리언에서 815밀리언, 그래서 부채율은 10% 상승해서 76%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한 회사죠. 자, 지금 이 온홀딩스는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494밀리언에서 652밀리언까지 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23년 3분기부터 분기당 100밀리언에 가까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완연히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사주를 생각해볼 만한 시기가 됐지 않았나. PS 레이쇼는 6을 기록했고요. PER은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4분기 평균을 하면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싸다고 보긴 어려운 영역이지만 연간 30%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ROE와 ROA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 ROE가 11.47%까지 되면서 이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10%가 넘는 RO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EPS 기준은 클래스 A 주식 기준으로는 0.33에서 0.0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보상은 11.5밀리언 이번 분기 보상을 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주식의 숫자는 319밀리언에서 325밀리언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식의 비중은 기간이 1분기 때 41%에서 64%까지 크게 비중을 늘렸고요. 이번 분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숏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저번 분기 16%에서 이번 분기 15%, 약 1.4%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분기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자, 저번 분기에 2.29빌리언의 스위스 프랑 기준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 2.26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30밀리언이 감소했는데, 자, 이 이유는 바로 달러 약세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스위스 프랑 대비 달러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때문에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췄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약간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최근에 달러 약세, 또 원화 강세, 스위스 프랑 당연히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덕분에 제 계좌도 평가금이 사정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추세를 고려해서 가이던스를 낮췄다니까 이 CEO가 이거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보면요. 미국에서 엄청난 매출 상향이 나왔죠. 그러나 아틀란타의 웨어하우스, 이것에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면은 웨어하우스를 완전 자동화로 지금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사용 가능한 앱을 런칭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요. 뉴욕 라파엘 매장 지금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금 사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줄을 서서 사야 될 정도로 온홀딩스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거죠. 홍콩에서 최초로 매장을 오픈했고요.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이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먹힌다는 것이고, 올해 중국에서만 25개, 중국을 제외한 12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지속적인 매출 상향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시아 부분이 85% 성장한 이유는 중국, 일본 매장들의 긴 줄을 서서 신발을 팔 정도로 인기가 좋고,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에서도 깜짝 매출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다. 자, 의류 분야 앞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 주문량이 뭐 2배가 넘는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몇 분기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류 분야가 13밀리언, 20밀리언, 19, 20, 22밀리언 이렇게 사이즈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경영진들이 정말 엄청난 자신감으로 의류 분야 성장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류도 아카이브, 우리나라 유명한 디자인 업체죠. 이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런 의류들을 출시했고 앞으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강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홀딩스가 우리나라의 진출에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아카이브가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굉장한 협업 노력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 창고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북미에서 공급 제한이 발생했다. 자, 임시 창고를 사용해서 해결할 것인데 앞으로 이 물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마진 향상 그리고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올림픽으로 프랑스 특수가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의 매출이 회복 중에 있고 베를린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몇 분기째 의류 부분 프리오더가 굉장히 증가하고 더블 디짓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과연 다음 분기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젊은 층 공략을 더욱더 신경 쓰고 있고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은 미국에서의 침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엔화 약세로 지금 관광객들이 온홀딩스 상품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엔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가면 온홀딩스 제품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온홀딩스 컨퍼런스 콜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기관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투자사들이 많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모든 대륙의 성장이 좋았고 북미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아시아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테니스, 육상, 마라톤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브랜드 인지도 효과가 올림픽 이후에 명백히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의류 분야도 아카이브와 협업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 경영진들은 다음 분기부터는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스위스 프랑의 강세, 달러의 약화 이걸로 인한 매출 가이던스 하락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 의류 부분이 과연 신발만큼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CEO는 뭐 가방류, 백류 이런 것들까지 제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액세서리의 성장도 지켜볼 만하겠죠. 현재 온홀딩스는 큰 조정 없이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에서 거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현재 회사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발표도 기대할 만한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홀딩스가 실적 발표 그날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정말 4분기 실적 발표 때 엄청난 변동성 이후에 크게 상승했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엄청난 변동성 이후에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자, 이번 실적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죠. 매 분기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변동성, 이것이 온홀딩스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온홀딩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해서 정고점을 넘어보길 바라보겠습니다. 온홀딩스의 주봉을 보면요. 장기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하단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때 최소한 여기 밑에까지 한번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나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PO 이후 최고가 이 45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면 매우 좋겠죠.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